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대과 점례를 보시면 명치원년, 그러니까 1868년이니까 이때가 아마 무슨 서남전쟁 때쯤 안 됐나 싶어요. 일본에. 그때 내전 그때인 것 같은데. 동구세 중장과 과도 비전수가 관군의 선봉에 서서 요코하마로 내려와 구 막부 신라천 봉행으로부터 요코하마를 접수하였다. 좌하번은 내가 전부터 출입하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 그런 사이에서 사무에 관계하였는데 그때 번사인 하촌삼랑 우이문이 병사 100명을 이끌고 포하를 접수하라는 명령을 받아 나에게 안내를 부탁하였다. 이에 입사하여 대과의 초유를 얻었다. 하춘삼랑에 관해서 이 앞에서 나왔죠? 네. 편지가 왔는데 어떠냐 그래서 며칠 만에 그 하촌삼랑씨의 부고가 전해졌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 전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과는 태인 입을 밖으로 하고 등을 지고 단판하는 것으로 전 궤를 보면 4개의 양이 중간에 이어지고 상하에 2개의 음효가 유한 것이 있으니 강건한 군사는 기력이 왕성해 큰 잘못을 저지를 상이다. 이제 포화에는 개양, 회천 그 밖의 6척의 군함이 정박해 있고 막부를 탈주하는 군사 수천 명이 여기 함께 타 포화에 남은 군사도 이것과 통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그것으로 가는 것은 섭을 지고, 그죠? 뗄나무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초유의사의 자용백모, 흰 띠풀을 깔개로 쓴다라고 있는 것은 유를 가지고 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성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다. 백모는 순결하는 것이고 옛날에 제사에서는 이것을 깔고 술을 부어 강신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을 부르잖아요. 순결과 경신으로 이어져 적에게 무력을 휘두를 수 없는 것처럼 유로서 강을 제어함으로 상책으로 하는 것이다. 대과의 때는 전체적인 동정을 잘 살펴야 하는 때로 그곳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적어도 10수명의 사조를 평복으로 출장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하촌 씨에게 이 점을 설명하고 무기를 갖지 않은 채로 곧 15명을 출장케 하니 무사히 포화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 방법까지는 없죠. 가서 뭐 단판을 졌는지 그와 같이 했다는 거죠. 명치 22년 1889년 친구가 찾아와서 어떤 집안의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서에서 대과의 이효를 얻었다. 대과는 태의 작은 딸이 손의 장녀 위에 있고 작은 딸은 가사를 정돈하는 것이 열쇠하기 때문에 장녀가 이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상이니 전복하려고 하는 기세가 있어서 대과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를 점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것이어서 네 개의 양이 중간에 연대해 있고 상하의 두 개의 음이 권위를 잃은 것으로 보아 강부가 강한 남자가 여기서 남편이란 남자죠. 강한 남자가 유객 유한 손님에 대해서 방만 무례한 것과 같다. 이제 어떤 집안에 금년 운기를 점쳐서 이 꾀를 얻었으니 주인, 대리인, 그 밖의 친족 가운데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모두 모여들어 집안일을 협의하고 자금이지요. 자력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다.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 다행히도 제2효를 얻었는데 이 제2효는 양효이면서 의무에 있어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모두의 경거망동을 제어하고 재산을 유지한다는 상이다. 그래서 고양생제 노부 듣기여처라고 그랬죠. 늙은 나무에 우음이 트고 늙은 사나이가 젊은 여자를 쳐러 얻는다. 무불리 일 없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슬아슬하게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태의 작은 딸이 손의 장녀 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작은 딸은 아무래도 가사를 정리하는 게 좀 부족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후천팔계에서 보시면 이쪽에 건괴가 있고 그죠? 여기서부터 나와서 맨 앞에 이게 진이죠. 장남. 이건 장남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죠. 양효가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는 감이죠. 감괴. 물을 뜻하는 감괴. 이것은 가운데 아들이죠. 중남.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면은 요건 간이죠. 요거는 막내 아들이에요. 소남 작은 아들. 그런가 하면 이쪽에 이제 이 곤꾀를 어머니로 하는 거죠. 여기는 여기는 건의 아버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음요가 맨 밑에 있는 손이죠. 손. 그럼 여기가 장녀죠. 큰딸. 그 다음에 가운데 음요가 있는 게 바로 이꾀죠. 가운데 딸. 중요. 그리고 이거 바로 태죠. 이거는 막내딸, 소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밑에 장녀가 있고 위에 막내딸인 소녀가 있는 그런 상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막내딸이 큰 언니 위에 올라가 있어 지금 이 안에 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오효의 자리가 임금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한테 자기의 마음속에 임금의 자리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위께도 이게 입이고 이 아래도 이게 지금 입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등지고 있어. 서로 입을.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은 살림에 익숙한 이 밑에 있는 큰언니가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뒤집으려는 그런 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명치 23년 1890년 친구 모씨가 찾아와서 시장으로 선거에 나가라고 하는데 시민이 추천하고 있는 후보로 두 사람 중에서 나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당하게 생각되어 글을 찍으려고 하지만 그 승패가 어떨지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해서 대과의 사묘를 얻었다. 대과는 4개의 양이, 사양이 가운데 이어져 있어서 주로 초효와 상효의 이음은 밖을 둘러싼 객이다. 양은 큰 것이죠. 대고. 음은 소지요. 작은 것. 양의 대가 음인 소보다 훨씬 초과되어 있어서 이를 대과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사람의 일에 비유한다면 시장직은 국가의 크기에 비하면 대단히 작은 것이지만 그 선거 경쟁은 4개의 양이 이어져 대단히 강한 것이니 큰 것이 되는 것이다.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 것과 같다. 시장선거의 후보는 제3효와 제4효이고 이 두 효는 궤의 중앙에 위치하여 국가에 비유한다면 중임을 담당하는 대들보이다. 곧 대들보가 되는 나무는 시장이고 시민에 대하여 중임을 맡은 자이다. 이제 귀하가 선거하려고 하는 자는 제3효로 이 효는 양이고 위치도 양이기 때문에 제주와 기령 모두가 시장을 맡기에 충분하지만 이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외계의 상효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 효와 응함에 있어서는 지나친 편애가 오히려 그 사람을 불리하게 하는 격이라
그 효과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상효는 음이고 음위에 있으며 대들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들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들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상효가 제3효를 뽑으려고 하는 것은 사은, 삿된 은과 은혜와 같고 은혜를 갚고자 개인적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니 제3효도 역시 그 사적인 정에 끌려 발을 뻗을 수 없고 평소 구3의 사람됨을 아는 자도 상효와 힘을 합쳐 선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구사를 돕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전에 동요지흉 불가의 유보야. 대들보가 휘어진다고 하는 것은 보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후보인 구사는 양으로서 의무에 있어서 이 사람은 재주는 있지만 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시장의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를 선고하여 응하는 것은 초육이다. 초육은 하위에 있기 때문에 대들보에 부담을 덜어주게 되니 마치 아래에 받침목을 댄 것과 같아서 동용지길 그렇죠? 불욕호하야 대들보가 높아서 길하다고 하는 것은 아래로 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갑을 두 사람에 대한 선고인의 의향은 이러하기 때문에 갑은 힘이 있어도 이 선고에서는 패할 것이다. 아무리 기회가 힘을 다해 선고를 도와 이긴다 해도 상효와의 사정이 있어서 그 직무를 유지하기 어렵다. 을은 힘이 부족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직무를 유지할 수 있으니 이 경쟁은 갑의 패배로 끝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과연 이 점대로 되었다. 그 다음 보시면 갑과 을이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경쟁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이라는 회사의 사장이 찾아와 말하길 도저히 시내의 판매 경쟁에서 두 개의 회사가 양립할 수 없으니 하나만 남고 하나는 망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승패를 예견하고 각오를 해두고 싶은데 이것을 첨치고 싶다고 하여 입소해서 대과의 사효를 얻었다. 대과께는 양이 음을 지나치는 것으로 한 곳에 두 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것이 즉 대과이다.